저는 올해로 결혼 7년차 37살이 된 여자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후배들까지도 거의 다 결혼했고 다들 별일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대체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인생이 자꾸만 꼬여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할머니 말에 따르면 지팔자는 자기가 꼬는 거라는데 결국엔 제가 문제인 걸까요? 물에 빠진 사람들 보따리 내놓으란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에서 뭔가를 해줄수록 자꾸만 더 달라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시댁 형편이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결혼하려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댁은 온 식구들이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나마 저희 남편은 직장 때문에 자취를 하고 있었지만 시부모님 두 분과 다 큰 남자 시동생이 좁은 집에서 부대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잘방도 모자라서 거실에 침대를 놓고 시동생은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저희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가장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본인들은 해줄 돈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결혼하라는 말씀이셨죠. 너도 우리 집안 꼴을 보면 알겠지만 집 구해주고 어쩌고 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도 나중에 너희한테 노후 책임져 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알아서 결혼하고 알아서 살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만 당시 시댁 상황이 워낙 어려우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가진 돈으로만 결혼하고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신혼집 꾸려서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시댁에서는 정말로 숟가락 하나조차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집안 사정이 어렵고 도와주기 힘들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아쉽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나마 우리 친정집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시댁에서 워낙 해주시는 게 없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결혼 꼭 해야겠냐는 입장이셨고 심지어 저희 남편마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칸방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는 시댁을 보며 우리 부모님도 저를 따로 불러서 뭔가 해주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 말씀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아무것도 해주실 필요 없다 했습니다. 평생 저를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대접도 못 받는 곳으로 시집을 가니까 친정부모님이 정말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거나 모아둔 돈이 많았냐고 하면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죠.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성실한 사람이라서 돈은 그럭저럭 벌었지만 본인 집안이 너무 가난한 상황이라 남편이 그때까지 모아둔 돈은 고작 2천만 원이 전부였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돈까지 싹 다 합쳐도 전세로 들어갈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15평짜리 낡은 아파트 전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탄탄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은 결혼할 당시에 3천이 조금 넘었어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봉이 이것저것 보너스까지 다 합해도 2,500만 원을 안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도 많이 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전엔 친정에서 부모님이랑 살았기 때문에 버는 돈은 거의 다 적금 붓고 살고 있었죠. 거의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결혼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두 사람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올 거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낡고 작은 아파트에서 필요한 살림만 간신히 맞춰서 살았는데도 결혼식 끝내고 나니 가진 돈도 거의 없고 이게 무슨 신혼생활인가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친정부모님은 신혼집 집들이 할 때 한 번 오시고는 제가 사는 모습 보면 속상하다면서 그 뒤론 집에 잘 찾아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두 사람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아끼고 살았는데 버는 게 적다 보니 결혼한 지 2년이 지날 동안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고 사는 모습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때도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엔 돈이 부족해서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이 장사 미천을 빌려줄 테니 저라도 회사 그만두고 장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 4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모자란 돈 다 보태줄 테니 남편 혼자 회사 다니고 저보고 장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데 솔직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무섭기도 하고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월급은 고만고만하고 이대로 살다가는 평생 내 집 마련조차 못하겠구나 싶어서 부모님 지원을 받아 가게를 내기로 결심했죠.
제가 가진 돈으로는 상가보증금 내기에도 부족했기 때문에 인테리어니 기타 들어가는 모든 돈을 전부 우리 친정부모님이 보태주셨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고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갚아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회사만 다녀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감사하게 받았어요. 장사는 처음 해보는 거라 뭘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 당시 제가 사는 지역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서 신도시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상권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이었는데 제가 빨리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리게 되었고 초반에 저 말고 다른 치킨집이 몇 개 없었어요.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바로 자리를 잡았고 주변에 공사 중이던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시작되니까 순식간에 대박이 터져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주방 직원을 아무리 뽑아도 너무 힘들어서 다 도망가 버리니까 나중엔 남편에게 회사 그만두고 가게를 같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본인은 장사보다는 회사 다니는 것이 더 좋다면서 거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망할 수도 있는데 둘 중 한 명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면서요. 부모님에게 빌렸던 돈은 2년도 안 되어 다 갚아버리고 직원의 주말 알바에 사람을 닥치는 대로 고용해서 쓰는데도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주변에 상권도 많아지고 치킨집도 많이 늘어나서 예전만큼 큰 매출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저것 떼고 사장 몫으로 한 달 1,5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요. 비록 낮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몸은 좀 힘들지만 당장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삶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멀쩡한 제 명의로 된 집이 2채나 있고 장사하고 있던 치킨집 상가도 재작년에 인수하는 바람에 월세 낼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어요. 돈이 너무 없을 때는 아이를 가져볼 엄두도 안 냈는데 내 집 마련한 다음에는 삶이 여유롭고 행복해지니까 아이도 선물처럼 제게 생기더라고요. 한 해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신기하고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남부러울 것도 없고 그냥 딱 이대로만 지속된다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하던 시부모님이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저희한테 바라는 것이 늘어나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여유가 생긴 뒤로부터 시댁 무시하지 않고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버는 걸로 충분히 생활 가능했기 때문에 남편 월급 받아오면 한 달 용돈 넉넉하게 쓰라고 떼주고 시부모님 용돈도 적지 않게 보내줬어요. 남편 용돈 50만 원, 시부모님 두 분에게도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남편의 월급은 전부 적금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 집안의 오래된 가전제품도 새 걸로 하나씩 바꿔드렸고 아까 제가 집이 2채라고 했는데 하나는 저희 식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오래된 18평 아파트를 재건축 투자할 요량으로 사두었는데 당장 몇 년 안에 움직일 물건은 아니라서 시댁 식구들을 그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게 해드렸습니다. 그냥 월세도 필요 없고 매달 관리비만 내고 사시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월세 놓으면 충분히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나오는 집인데 그냥 공짜로 살게 해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쁜 구석 하나 없는 시댁이지만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시댁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아직 장가 못 간 4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1살 미치니까 올해로 35이네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진득하니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않고 시부모 집에서 얹혀 살면서 돈 떨어지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보다 못한 마음에 겸사겸사 우리 가게 나와서 일이라도 시키려 했는데 주방일은 위험하고 힘들다면서 하루 나와서 대충 하다가 일당 받아가더니 2번 다신 안 오더라고요. 여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진짜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습니다. 아무튼 뚜렷한 직업도 없이 그러고 살길래 평생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여자가 생겼다면서 결혼한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동생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부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상황이었고 전혀 나아진 게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와 남편은 멀쩡한 직장 다니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다만 얼마라도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에 결혼하게 된 건데 무일푼의 직업도 없는 시동생이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인 건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은 신혼집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도 큰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이고 결혼 생활 내내 저나 친정부모님에게 미안해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장사로 집안 경제권을 틀어지게 된 이후로는 더욱 제 눈치를 보며 살았죠. 그래서 동생 장가 가는데 형으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남편은 한동안 제 눈치만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뭔가 제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남편이 먼저 이야기 꺼낼 때까지 모른 척하고 기다렸어요. 며칠 동안 혼자 끙끙대고 고민하던 남편이 결국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염치 없는 소리지만 자기 동생은 우리처럼 힘들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시부모님이 아무것도 못해준 건 알지만 부모가 능력 없어 못해주는 걸 우리가 대신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시부모님 생각하면 시동생 결혼한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제 눈치와 처갓집 눈치 보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다는 것도 알아요. 장사 시작한 뒤로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남편 월급은 하나도 손 안 댔어요. 남편 용돈 주고 시부모에게 용돈 보내고 나머지는 따로 통장 만들어서 다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댁에 종종 선물도 보내고 명절에 떡값이나 김장 비용도 드렸지만 결코 우리 친정이나 저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적금 부어놓은 돈이 횟수가 꽤 되다 보니 거의 1억 가까이 모였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남편이 고생해서 벌어온 돈이니까 당신네 시댁에 마음대로 쓰라고 통장째로 내어줬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시동생 부부가 살만한 집도 구할 수 있고 혼수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자기 형이 모은 돈이라는 것에 의미가 더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따로 모아두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는 통장을 보고 감동하더라고요. 겨우 이런 일로 시댁에 칭찬받을 생각도 없었고 이만하면 남편도 집안장남으로서 그리고 저도 맏며느리로서의 책임은 다했다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시동생 결혼할 때 저희가 1억 보태준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돈도 잘 벌고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서 겨우 1억으로 입 싹 닦으려 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말 나왔을 때부터 시모가 남편을 뒤에서 몰래 압박하고 있었나 봐요. 요즘 집값이 얼만데 겨우 1억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면서 최소한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동생 결혼하는데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 앞에서 남편에게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이 집안의 실질적인 경제권을 제가 쥐고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계셨지만 대놓고 저에게 돈을 더 내놓으란 말은 못하고 애꿎은 자기 큰아들만 쥐잡듯이 잡고 있더라고요. 한심한 놈아, 너가 마누라보다 능력이 없으니 우리 집안까지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형제간의 격차가 그렇게 심하면 나중엔 식구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나한테 들으라고 일부러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눈치챌 수 있었죠. 남편은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한마디도 반박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시동생은 형이 그렇게 욕먹고 있는데 별 생각 없다는 듯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고 시어머니도 기다렸다는 듯 제게 아쉬운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너네 결혼할 때 한 푼 못 해줬다지만 이제는 먹고 살만 하잖냐. 돈 좀 있다고 우리 집안을 그렇게 무시하고 들면 안 되는 거야.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이나 보태준다는데 언제부터 1억이 시댁 무시하는 짓이 되어버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나한테 얼마를 기대하고 있었길래 이런 반응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헛기침만 연신하다가 큰 거 바랄 생각 말고 고작 1억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지. 하시더니 안방문을 쿵소리나게 닫고 들어가셨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부모님 사시는 그 집도 제 명의 아파트예요. 돈 한 푼 안 받고 재개발되기 전까지 쭉 사시라 했고 용돈 겸 생활비도 매달 드리고 남편도 지금까지 저 몰래 시부모 용돈 보내주고 있던 것도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대체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시댁을 무시했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동생이란 인간은 시부모 앞세워서 이번 기회에 한몫 단단히 잡겠다는 속셈인지 자기 부모가 하는 헛소리를 말릴 생각도 없었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대체 나한테 얼마를 원하시길래 이러는 거냐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해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역시 그 집안 사람들 누구 하나 얼마 달라고는 말은 못하고 아무튼 고작 1억은 시댁 집안을 무시해서 그런다며 똑같은 소리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다간 제 혈압이 터져 쓰러질 것 같았기 때문에 일단 남편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무조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1억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저는 더 이상 그 집안일에 신경 쓰기도 싫고 욕먹기도 싫어서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월세부터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서 신혼생활했는데 1억이면 충분하지 대체 얼마나 더 내놓으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일로 빈정이 많이 상했고 좋은 마음에 시동생 장가 가는데 보태주려고 한 건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저런 소리나 듣고 오니까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 얼굴을 봐서 마지막으로 한번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낮에 가게 출근해서 한참 장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서 가게까지 오셨더라고요.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하길래 직원에게 가게 잠깐 맡겨두고 어머님이랑 근처의 카페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이 대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아서 웃음니? 저는 깜짝 놀라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는데 생각해봐라. 그래도 한 가족인데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냐? 돈 좀 벌어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니? 너네 엄마 아빠 재작년에 새 집 사서 이사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데 우리한테는 겨우 1억 먹고 떨어지라고? 아니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 친정부모님은 돈 잘 버시고 넓은 새 집으로 이사 가신 것도 제가 돈 한 푼 안 보태드리고 부모님 돈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나름 며느리 노릇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뒤에서 저를 욕하고 있을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내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너가 돈 번다고 우리 아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기가 팍 죽어서 할 말도 못하니? 왜 너네 집엔 새 집 사주고 우리는 고작 1억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속이 너무 답답했지만 전부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거라고 제가 친정에 따로 큰돈 보태드린 적도 없지만 있다고 한들 어머님이 왈가왈부 하실 문제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못해드린 건 뭐가 있어요? 집도 공짜로 살게 해드렸지. 생활비 해드리지. 저도 이 집안 며느리로 할 만큼은 하고 살았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우리 애아빠 불쌍해서 지금까지 참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건 너무하시네요? 라고 제가 할 말하고 일어서 뒤돌았는데 어머님께서 마치 아침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제 등에 냉커피를 확 뿌려버렸어요. 뒤로 돌아 있었기 때문에 전혀 뭘 하는지 모르고 있었고 등 뒤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이미 제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했지만 이런 모습까지 보니까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대로 카페에 어머님을 혼자 놔두고 저는 가게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전에 당신 어머님이 가게로 찾아왔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더 이상은 나도 예의 못 차리겠고 당신 집안 며느리 노릇 못하겠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무슨 짓을 하던 말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신이 어머님 편 들고 싶으면 당장 짐 싸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싶지만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어요. 남편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더니 자기는 상관없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당장 부동산에 전화 걸어서 시부모님 살고 계시는 아파트부터 전세 월세 상관없이 가능한 빨리 세입자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을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부탁한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바로 문자 보내서 오늘부터 집 보러 부동산 사람이 찾아갈 건데 문자를 열어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사 준비 맞춰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모에게서 1분도 못 돼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으시길래 당신들이 나를 며느리가 아닌 그저 물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머님을 가족이라 생각 안 할 거라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월세까지 달란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망 빼주세요.
그러자 화가 난 어머님이 지금 시부모한테 알량한 돈으로 협박하는 거냐고 소리를 빽빽 질렀고, 저도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라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내 재산권을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시모와 서로 소리 지르고 한판 싸우고 몇 시간 뒤 시아버지가 전화하시더니 시어머니나 전화 둘 다 잘한 거 없으니 식구끼리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두 분이 똑같으니까 앞으로 직접적인 연락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까지 일 저질러 놓고 나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 결혼 선물로 주려고 했던 1억도 다시 원래 있던 적금 통장에 잘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 살고 있던 집은 워낙 싸게 내놨기 때문에 세입자가 3일 만에 나타났고, 시부모님이 끝까지 안 나가겠다며 반항을 하셨지만 남편이 다른 집 구해서 이사시켰어요. 오는 5월에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데 신혼집을 어떻게 할 건지, 혼수할 돈은 있는지 저는 더 이상 신경 안 쓰려고요. 제 아파트에서 쫓아낸 뒤로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없으십니다. 제가 먼저 죄송하다 사과드릴 일도 아니고 저도 앞으로는 시댁 찾아뵐 일 없을 것 같아요. 시댁과 싸우고 영 끊었다는 소리를 들은 친정엄마는 적당히 말로 알아듣게 하지 시댁이랑 그렇게까지 등 돌리고 살 필요 없다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동안 말로는 할 만큼 했고 해드릴 만큼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전혀 제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내놓으라 하시는데 제 능력으론 딱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저는 앞으로 시부모는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할 거라서 시댁의 모든 일은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